자, 그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인사청문회가 좀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여중생에게 임신을 시킨 40대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초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제 1차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후 이제 검찰의 재상고 이후에 대법원이 다시 무죄를 선고했는데 네. 그때 대법관이 이제 조희대 이유가 대법원장이었다는 거잖아요. 가관이었지, 그게. 네. 그러니까 뭐 조희대 그 당시에 이제 전영기 의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성과 관련된 게 대법원의 무지 아니냐 그랬더니 조 대법원장이 기속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 대법원이 그러면은 자기들이 한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유죄 취지, 예.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무죄 파기환송했죠. 취지. 예. 예. 그렇게 해서 돌아온 거에 대해서 다음에 그러면 한 번도 그걸 유죄로 바꾼 적이 없었느냐? 예. 그렇지 않아요. 아, 있었나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기속력 때문에 어렵다고.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법적으로 그 기속력대로 그대로 끌려간다는 제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는 명백히 기속력을 어겨버린 위헌 사태였지만 대법원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아주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그거 자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게 투영된 거죠. 예. 그럼 뭐 그냥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여중생이 감옥에 있는 그 40대에게 뭐 사랑을 했다. 네, 그 네. 문자 때문에 결국 이제 여중생하고 40대하고 사랑을 했다.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한번 그 옛날 방송을 다시 그 유튜브에 몰려봤더니 막 댓글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네. 정말 상식에 반하는 네. JTB가 큰일 하시더라고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보셨어요, 의원님? 예, 제가 저도 봤어요. 댓글이, 잘하셨어요,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전영기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런 걸 전원 합의체로 가져가야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예. 거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속력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이게 좀 이상한데 앞에 한 게 있어서 이거를 그냥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할 때 그게 전원합체로 당연히 가는 그렇죠. 거고 그런 걸 위해서 전원합체 자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준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한 거고 말 같지 않은 답변을 한 거고 이제 그거를 다시 국민들께 상기시켜주는 이제 이 JTB 같은 방송의 공로가 큰 거죠. 제가 항상 그런 언론인들을 뵐 때마다 그런 아쉬움을 좀 얘기했거든요. 항상 현안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예전 일을 이렇게 다시 짚어주는. 왜냐하면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게 결국 그것도 이제 저널리즘과 연관된 부분인데 그걸 전달하는 저널리스트들이 혹은 언론기관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뉴스를 생산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저널리즘 원칙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언론의 섣부른 판단 혹은 검찰의 장난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속았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상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의외로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찾아서 상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이라는 방벽을 치고 시민들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끼리 하면 되지. 사람들은 어차피 모르고 알더라도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이제 이런 소리를 안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전영기 의원 아까 뭐 여중생 그 임신 관련된 영상 올렸더니 한 4일 만에 50만 뷰를 보더라고요. 예. 댓글도 뭐 어마어마시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댓글도 다 그 대법원장을 뭐라고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 법원에 대한 신뢰가 검찰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훨씬. 예. 그리고 그냥 듣기에도 대법원장, 대법관 이러면은 한 30년 이상 다 법적 경력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나름 난다긴다 하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공부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또 선발된 사람들이고 그러니 우리보다는 똘똘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상한 판결을 하지 않으려고 또 3심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대로 했겠지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실상을 보시고 너무 경악을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야, 이건 뭐, 직위원이만 우리가 저기 할 게 아니라, 그거는 1심 판사라도 되지만은,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가짜 엘리트들이 지금 사회에 끼치고 있는 해악,
이런 문제들이 꼭 재조명돼야 되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보여준 또 윤석열이를 중심으로 한 그 또아리 집단들이 보여준 이 한심한 반민주적인 행태가 앞으로 우리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서 우리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새로 알았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속력을 문제 삼아서 이거 어쩔 수 없구나라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속력은 결국 핑계였던 거네요. 그건 핑계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는데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 유명한 사례 중에 이게 간첩 사건 이런 거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고문 사실 같은 게 발견되고 막 이러면 이 유죄를 하고 싶어도 찜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을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고검이 또 대법원이 내려보낸 취지대로 따르질 않는 경우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법이 보니까 무죄를 해야 될 것 같아. 고문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해.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유죄로 하라고 내려보내.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또 무죄를 해. 그렇게 해서 한 7번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희대 씨가 말하는 기속력에 의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종종. 결국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였네요. 그럼요. 얼마든지 주심 이렇게 대법관의 의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런 걸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지 않고 정작 엉뚱한 일을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 판검사에 대한 그 시민들이 그 매눈으로 바라고 있어요. 네. 다 언론도 기록이 남고 그래서 예전과 다릅니다. 특히 이렇게 의원님처럼 조목조목 짚어주시면 기속력 갖고 핑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일종의 법률 상식들이 조금씩 이제 쌓여 가시면 우리가 판사들한테만 재판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음 헌법을 논의할 때 얘기가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러겠네요. 그럴 때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시민법관이 참여를 해요. 예. 그냥 단순한 배심원이 아니고 같이 판사석에 서가지고 한다고 앉아가지고 한다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때가 되겠죠. 예. 역시 최강욱 의원님은 다릅니다. 확실히 통찰력 있으시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가려운 데를 긁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